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LB 추가 무상증자 가능성과 L생의 지분법 평가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상증자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마음만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건들이 있는지,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00%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 10% 무상증자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종목들의 무상증자 사례를 살펴보면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것은 100%, 200% 무상증자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 하에 굉장히 주가가 급등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5%나 10% 무상증자는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하려고 한다면은 100% 무상증자나 200% 무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HLB가 한번 무상증자를 했잖아요. 또 한 번 할 수 있는지, 자, 그 조건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 요약인데요. 자, HLB가 100% 무상증자를 추가적으로 더 하려면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상증자 재원이 있는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발행 가능 주식 총수가 넉넉한가입니다. 자, 첫 번째 가능성부터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자본 총계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무상증자의 재원으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보면은 HLB는 7,7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 무상증자 효과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은 자, 요것은 2019년 12월 말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어쨌든 그럼에도 보면은 자본금에 비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7,700억 원이니까 무상증자를 하기 위한 재원인 주식 발행 초과금은 굉장히 넉넉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무증 재원이 있는가? 무증 재원인 주식 발행 초과금이 7천억 원 넘게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 우리가 무증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의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처음에 정해놓았던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상으로 주식의 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4억 주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4억 주를 넘어서 주식 발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4억 주를 넘기고 싶다 그러면은 정관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이 사업보고서는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무상증자 효과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천만 주인데, 무상증자가 적용되면은 HLB는 지금 1억 주만큼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탈로는 4억 주까지 발행할 수 있는데 지금 1억 주니까 무상증자를 100% 한 번 더 해도 2억 주가 됨으로써 발행한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발행 가능 주식 총수가 넉넉한가? 4억 주가 있기 때문에 1억 주에서 2억 주가 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보면은 추가적으로 HLB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2억 주인데요. 이 중에 또 감소한 것은 1억 6천 주 해서 5천 주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무상증자했기 때문에 1억 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증 재원, 발행 가능 주식 총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HLB는 마음만 먹는다면은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 그런 조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상증자 하고서 또 뭐든지 처음에는 효과가 좋지만은 두 번 반복하면은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HLB에서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카드를 쓰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약발이 먹힐지 안 먹힐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에도 저번에 무상증자를 할 때는 2차 무증에 대한 여지는 남겨놨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자, 이번 증자로 주식 발행 초과금 265억 원을 썼으며 이후에도 추가 무상증자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긴 했습니다. 자, 최근 뉴스기사 4월 8일자에 따르면은 HLB는 향후에도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서 추가 보증 여지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 거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한 번 더 할 수는 있지만은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다,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1대1 무상증자를 한 번 더 할 수는 있다, 하지만은 아직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무증 재원이었잖아요. 이게 뭐였냐? 주식을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 발행가액이랑 액면가액의 차익입니다. 그래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그만큼은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에 납입한 거잖아요. 둘 다 이거를 나눈 것일 뿐이지 그냥 내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자본금과 다를 바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게 무상증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HLB 사업보고서에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본 밑바탕으로 공부를 해놓으려는 이유는, 앞으로 엘레바나 이뮤노미 테라피틱스랑 베리스모랑 여러가지 기업들이 HLB의 자회사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종속회사, 관계회사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지식을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지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분법 손익에 지금 100억 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HLB의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면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평가 방법에 다 지분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일단은 관계기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관계기업이라고 합니다. 지분 20%보다 많고 50%보다 적을 때, 그리고 종속기업은 50%가 넘을 때를 말하죠. 자, 이러한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분법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는 원가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관계기업의 투자 내역을 보면은 취득 원가가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최초에 인식이 된 거기 때문에, 자, 단기 말에는 취득 원가가 있지만은 당연하게도 정기 말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취득 원가는 최초에 인식한 거 하나니까요. 자, 그리고 HLB가 관계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바다중공업, 현대요트, HLB 생명과학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HLB 생명과학을 보려고 합니다. HLB 생명과학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는 관계기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성이 있는 관계기업 투자의 시장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수가 있고 공정가치가 있고 이것도 곱하면은 시장 가격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 있는 시장 가격은 시가총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HLB가 들고 있는 주식수만큼만 곱해줘서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만 봐도 지금 단위가 1,000원이니까 2,300억 원입니다. 자, 엘생의 시가총액은 이거보다 훨씬 크죠. 자, 여기 있는 주식수 870만 주는 바로 HLB 생명과학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보면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가 엘생의 주식을 87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18.49%. 자, 요 주식수가 바로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한 엘생의 시장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런 것들을 본 겁니다. 자, 정기에 대해서 단기에는 좀 줄어들었죠. 주당 공정가치가 27,750원에서 27,200원으로 550원이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은 조금 더 떨어진 걸로 볼 수 있고, 자, 이 가격을 굳이 계산해 보면은, 자, 빼보면은 대략 마이너스 47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저것은 시장 가격에 대한 얘기고, 자, 지분법을 통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연결실체의 단기 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단기 순손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피투자자라는 것은 투자를 받은 거잖아요. HLB가 엘생에게 투자를 했죠. 그러면은 투자자는 HLB고 피투자자는 엘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손익에는 피투자자, 엘생의 단기 순손익이 반영이 되는데 전부 다 반영되는 거 아니고, 이 중에서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 18% 했는데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만큼 18% 정도만 단기 순손익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지분법입니다. 그래서 지분법 평가 내역을 보면은 HLB 생명과학이 있는데 지분법 평가 손익에 100억 원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자, 간단하죠.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지분법 평가이익은 지분율 곱하기 관계회사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분율이 30%를 가지고 있다. 단기 순이익이 10억이라면은 10억 전부, 100% 곱한 10억 전부가 내게 아니라 이 중에 30%인 지분법 평가이익은 3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분법 평가손익 100억은 엘생의 단기 순손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LB의 지분만큼인 겁니다. 자, 그리고 기초 장부가액에서 요거를 빼고 요거 더해주고 하면은 기말 장부가액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계산해보면은 2019년 거에서 요거를 계산해주고 요거 계산해주고 하면은 기말 장부가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엘생의 단기 순손실은 토탈로 얼마였느냐? 여기 있습니다. 단기 순손실, 자, 550억 원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엘생의 사업보고서에 가도 단기 순손실 558억 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HLB가 투자한 게 대략 20%잖아요. 그래서 100억 원이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엄밀하게 한번 계산해보면은, 자, 단기 순손실 550억 원이 있죠. HLB가 가지고 있는 엘생의 지분은 18%입니다. 단기 순손실에서 지분만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00억 원이 나옵니다. 자, 요게 바로 지분법 평가손익에 적혀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의 무상증자, 추가 무상증자 가능성과 엘생의 지분법 평가 내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